예, 안녕하세요. 고분장어학과 지금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학번 이형태입니다. 저는 암행어사본부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모바일 초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투표 결과가 비슷하거나 할 경우에 낮은 투표율을 보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수자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투표제라는 것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안들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행정에 관련된 그런 좀 큼직큼직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이제 학교에 있는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충남대학교의 학우들은 대개 어떤 것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안들이라면 학우분들이 이제 찬반 의견 같은 것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답변 끝나신 건가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만약에 그게 찬반으로 투표를 했었을 때 뭐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한 51% 49%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 49%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러면은 그게 그 와중에 이제 찬반 의견을 가진 학생들끼리 이제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는 그런 이제 포럼이라던가 그런 이제 토론회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큰 자치기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공간활동학과 공부학번 양준입니다. 그 양쪽 진영에 한 가지 질문인데 먼저 암행어사 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책이나 그런 쪽에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교통비 할인 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왜냐면은 서울시를 예로 드셨는데 사실 서울시는 이번 연도 6월달에 교통비를 200원 인상했습니다. 근데 200원 인상하면서도 그렇게 진통이 많았는데 300원 인하한다는 건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적혀있기를 대학생 교통비 할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대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질문. 대학생 잠시만요. 예. 질문해서 한 번에 질문해 주셔서 답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학생한테만 그 요금이 적용된다는 거라면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청소년 요금제가 아니라 학생 요금제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학생 요금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생 요금제라는 게 살짝 아예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제까지 질문이 계속 나왔지만은 대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어려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 그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그 총학을 진행하면서 이 정책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다. 실행성이 있다. 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은 대전 사회 내에서도 이제 대전 청년들을 위한, 대전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체기구, 그런 주체기구와 그런 동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전에 있는 11개 이제 대학들의 어떤 공통적인 합치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학교의 자치구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와 성남시 등의 청년들과 정책 협약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책 공약집에 명시한 것은 앞서 저희가 20분 자유시간 때 발표 때 PPT에 발표했던 서울시에서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만든다든지 성남시에서 앞서 계속 말했다시피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은 것이지 서울시에서 200원이라는 버스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저희 대전시 내하고 저희가 명시한 문제와 좀 상이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이한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쪽에 질문 하나 네. 더. 네, 그러면 네. 문건희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이번에 그 지역환경토목학과에서 흔히 말하는 똥무지 문제를 갖다가 크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에 보니까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학우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은 전혀 관련해서 발언이었었는데 이건 소통하고 관계가 좀 멀어 보이는데 그리고 사실 지역환경통합과의 그 문제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회장 영임하셨다면은 그 부조리에 대해서 사실 한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하고 만약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면은 구체적인 예시하고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저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맞지 않는 주제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일명 치톡과 똥기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농생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치톡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고 제가 학생회장일 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움직임을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학과에 연락도 했었고 학과를 찾아가서 얘기도 했었고 계속 돌아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학과에서는 학과에서는 사과를 했었습니다. 학과에서 그 당사자가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그 학과장님도 사과를 했었고 제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밝히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기도 조금 그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좀 말하기도 좀 그런 입장이라서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그런 부조리를 알고 있었다면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회장일 때도 했었고 그리고 농생대 단과대 회장할 때도 그런 부조리를 없애고 싶어서 뭐 화합 같은 거 신경도 쓰고 학생의 분위기나 그리고 또 체육대회 회장할 때는 체육대회 할 때도 경쟁심이 너무 이렇게 학과별로 경쟁이 너무 되는 걸 제가 우려해서 처음으로 그 동군서군으로 나눠서 각 학과별로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었고 뭐 근데 뭐 제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관된 분위기 자체를 이때까지 계속 내려오던 분위기 자체를 저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제가 총학생회가 된다면은 47대 농생대 학생회장과 저와 그리고 치톡과 이제 차기 학회장이 같이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벗고 열심히 해결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유민수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논의하셨다고 생각해서 1년 동안 총학생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제가 올해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생이랑 학생이 그 신뢰 관계가 약간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증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이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뢰가 깨졌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생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예산이 좀 한계가 있고,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부 측과의 협의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대학 본부에 협의가 없으면 이제 그런 예산을 당연히 확보할 수 없고요. 그런 와중에 학생들의 요구, 나날이 늘어가는 그런 요구나 그 관심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본부가 또 필연적으로 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이제 1년 동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양측에 다 질문을 그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예산이든 뭐든 그 대학 본부랑의 관계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저나 이제 부후부자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총학생이라 하면 좀 그 이만하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나 각과 학생회장 이 다 이제 투표를 통해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임원도 뭐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 총학생회가 뭐 제대로 운영되려면 저나 부후부자 둘만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뭐 임원들 뭐 화합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의원들끼리 뭐 각자 가지고 온 뭐 고충이나 그리고 고충 같은 거나 저희가 뭐 제시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런 좀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과대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그 단과대 혼자만의 의견인 것처럼 하면 다른 단과대 뭐 회장들은 뭐 그냥 남 일인 것처럼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의논을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대학 본부에서도 무시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중앙운영위원회부터 일단 기본적인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뭐 같이 뭐 화합도 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나눠보고 같이 뭐 살도 같이 맞대보고 하면서 대학 본부 자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총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공약을 실행을 하든 대학 본부와 마찰이 있든 무시할 수 없는 그 학우들의 대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히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 관련된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 분명히 이제 밝혀야 되는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법령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한 게 대학교 연구소고 여기가 이제 대학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결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끔은 이제 학교 당국과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좀 더 학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모바일 총투표 등으로 통해서 이제 일반화된 그런 학우들의 의견이 있다면 일반화된 의견이 있고 그것을 또 관찰해야 된다면 학교 당국을 이제 강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과대 환경공학과 1공학번 김예수입니다. 아메아드 3번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에 두 선분 다 중점된 공약 같은 게 소통인 것 같은데 아메아드 3번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으로 성실성을 보여준다와 모바일 총투표 제도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내걸으셨는데 성실성을 보여준다는 거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히 신입생이나 일반 학우들도 누가 총학생 회장인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하여 초석을 깔아서 그 성실성을 보여주실지 정확한 대답 듣고 싶습니다. 일단 성실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다른 무언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입후보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하고 한 분 한 분도 직접 만나고 다니면서 원래 이제 350분에 서명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약 700분 정도의 설명을 이제 직접 받아 다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 책임감,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성실성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실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 저희 정보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50 학우분의 추천인 서명이 필요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적 문제, 즉 SNS를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웹발신이나 SMS를 통해 공지를 하는 것과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는 저희가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총학생회가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지 못한 이유는 그 공지를 함에 있어서 단일성 공지나 아니면은 투표 일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 투표율이 저조함에도 이를 수렴하고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대안을 회의하고 물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율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성실성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실성 다음 질문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쭤본 건 어떤 행동을 해야 솔직히 성실성을 저 총학생회가 만약에 총학생이 됐으면 일반 학우들이 총학생회로 볼 때 저 총학생회는 다른 총학생에 비해 성실성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여쭤본 거죠.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성실성입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일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꾸준한 공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또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해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럼에도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성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대신문 사진부 김경훈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양쪽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 총학생회 좋은 날의 홈페이지에 회의록란이 존재하지만 실제 회의록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유정길 총학생회장은 민감한 사안과 알려지기 곤란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잘못을 인정하셨는데요. 소통의 가장 기초적 단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회의록을 학우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회의록이라는 걸 어떤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뭐 내부적으로 임원끼리 회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중훈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중훈이뿐만 아니라 내부적 회의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자체 회의록 같은 것도 어차피 저희도 감사 같은 거 받을 때 다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의록은 공개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뭐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한 3명씩 모여서 한 대화들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뭐 직접 공식적인 회의. 공식적으로 오늘 회의를 합시다 해서 하는 내용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공개하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 회의를 공시하시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저희도 숨길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없습니다. 총학생에 관련된 모든 이제 부분들은 투명히 할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앞서 언론 기자분들의 답변을 할 때 암행어사가 당선되면 밀실에서의 논의와 협상은 없다.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맞게 답변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 언론정보학과 1학번 권입니다. 지금 저는 두 성분께 모두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팩터 뭐 올해는 100만 회를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만약에 내년에도 총선에 당선되었을 경우에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올해처럼 저희 사과대나 아니면 농대 몇 개 안 되는 학장님의 반대로 그걸 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올해와는 다르게 어떤 다른 피드백을 받아서 대처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뭐 백마 생활 백서로 진행이 됐었죠. 세터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안전 문제나 뭐 경주 마운어리조트 사건부터 안전 문제나 책임 문제로 인해서 세터 자체를 이제 학교에서 좀 거부하는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공과대학 학생회장 역임하면서 학교 측에 뭐 이제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 학교 측에 나와 있는 안전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우려해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복지 안전 쪽에 보시면은 단체 활동 시 필요한 안전 매뉴얼 안내 및 교육이 있고요. 1, 2월 사이 소방 및 안전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학내 서구시 뭐 학생 관련 보험 안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전 매뉴얼에 대학법에서 내려온 안전 매뉴얼에 맞춰서 저는 공과대학 백마생활 백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다 만들었어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고요. 그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준비해서 가져가니까 그 학장님도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고요. 완벽하게 준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승인을 하게 되었고 또 어느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또 공과대학에서 만든 보고서에 맞춰서 맞춰서 해와야 뭐 보내준다는 단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아니라 총학생회장으로서 지금 자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단대가 어느 단대와 비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세터나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같은 교육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면 학생회 모두 전문가나 뭐 소방관이나 소방서 분들이나 뭐 전문가분들 초청해서 다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리고 안전 매뉴얼도 여긴 이렇고 저긴 이렇고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안전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좀 더 학교에서도 다 같이 준비한 느낌을 받고 좀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총학생회가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총학생회로서 힘이 있어야 저희가 말하는 것도 전달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세터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중문위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안전 문제 앞서 연하들이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 문제로 인해서 입학 전에 단체 활동이 제재가 가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 입학 후에 그러한 세터를 진행을 했고 이에 대한 만족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과에 한해서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아 세터가 원래 가지는 의미인 입학 전에 그 친목을 나눈다 라는 의미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새내기 바로 배움터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또 개최를 해서 진행할지 아니면은 기존의 MT를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좀 더 총학생의 당선이 된 이후에 공지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학번 철학과 이사입니다.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해 추천인을 350인을 받으려고 교양 시간에 막 부탁드린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선거인 추천인 서명해달라고 막 돌리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준비 방식 자체가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두 선거 모두 다 소통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어디까지를 충분한 소통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당변에서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는데 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어느 정도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소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소통이 충분한 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을 잡을 수가 있는지가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데 소통의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는 파악이 가능한 건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소통을 늘린다는 게 기존의 기술적인 방식을 확충한다는 게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 기본적인 그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소통 자체를 방향으로 잡은 건 뭐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옐로우 아이디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소통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뭐 막힘없이 서로 잘 통하다 그런 뜻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당면한 문제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까지의 소통을 어느 정도까지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새내기 배움터를 해야 되는데 학우분들의 의견은 어디까지 얼마나 수렴하실 거고 그걸 듣는다고 하시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기존의 학생회와 뭐가 다른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소통 지금 뭐 새내기 배움터를 말씀하셨는데 기준이라는 걸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뭐 셀 수가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런 공약으로 이렇게 소통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는 좀 더 소통을 해보자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뭔가 또 공유를 해보자. 그리고 뭔가 정보를 줘보자. 그리고 1대1로 뭔가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통으로 방향을 정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거는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거는 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경유 같은 것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 소통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왔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의 개념이나 그걸 전체 학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에 어떤 제가 말씀하신 소통이라는 게 그냥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의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까지를 소통의 범위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도 당연히 그 선까지도 소통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뭐 모르겠지만요. 뭐 갑자기 막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뭐 제가 당선이 된다면 투표로 당선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뭐 바로 움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도 뭐 자꾸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얘기를 꺼내는데요. 뭐 학우들한테 다 전파가 안 됐다면 뭐 중앙운영위원회나 그런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으로 급하게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우들의 이 뭐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지만 진짜 학우들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던지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두 선분께 여쭌 거라 암행어사에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투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대 사항에 대해서 투표율이 만약에 낮다면 그걸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렴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사실 너나들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암행어사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 대처에 있어서 어디까지 소통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총학층에서 이제 일반 학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총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상사 요건이 50% 이상의 투표율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기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안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만약에 그 기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은 학우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홍보를 더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공부학번 박준호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지금 입부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리플렛을 통해서 소통이 시작이 되었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 피드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각 선본에서는 징계 1회로 인해서 어제 월요일 선거운동 시작을 했을 때 선거운동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 리플렛이 풀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 토론의 날짜가 오늘 화요일 그러니까 운동이 시작한 날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충분히 정책에 관련해서 학우들과 소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쪽 선본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입후보를 해서 중앙선관위 회의도 거쳤겠지만 이제 참모장 회의가 또 있어요. 참모장 회의를 하면서 날짜가 정해졌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뭐 하고 여러분들과 이것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러니까 리플릿을 뭐 어제 오전에 뿌리긴 뿌렸어요. 어제 오전에 뿌리다기보다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11시 이전까지만 가능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둘째 날이죠.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둘째 날 이제 리플릿을 배포를 하게 됐는데 저도 둘째 날 당장 이제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인정합니다. 네. 저희 또한 참모장 회의 사안에 대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선거운동 첫날에 합동유세라든지 아니면 대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원래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선본이 경고를 먹어서 먹었다기보다는 받아서 11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없었고 13시에 예정되어 있던 합동 유세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에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정책 토론회 날짜를 세칙에 준하는 참모장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라서 저희도 받아들이고 이를 준비한 것입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다. 네, 응용화학공학과 일공학번 김현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암행어사 부보지아님께서 새내기 배움터 올해 컴퓨터공학과가 가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컴퓨터공학과는 새내기 배움터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후보분들을 바라보는 그냥 유권자 입장으로서 사실 처음에 브리핑 하실 때 이제 정치가들 뒷부문의를 쫓는 그런 게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성격이 어떤지 모르시지만 여기 앞에 요즘 대표적으로 여야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게 국정교과서잖아요. 그 문제를 여기 써놓은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솔직히 지금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한참 보았는데 저도 학생회를 했던 입장으로서 조교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조교님들까지 월급을 깎여가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위태위태하게 운영되고 있고 결국 버스가 이렇게 멈춘 것도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인데 일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니까 그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풋살장이나 이런 그리고 지금 정책들 그런 거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조교들과 교직원들과 굉장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학교의 그런 근간을 흔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도 공학인증이나 수강신청이나 이런 것도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회의해서 이루어진 자료인데 이런 걸 흔들면서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보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면서까지 학생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실 생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우선 제가 답변에서 실수가 있어서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제가 세터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제가 저희 학과 1호학번 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빌려서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제가 저기 세터라고 불리우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후배님들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는 분명히 그 1호 학번 여러분들이 학생회 저희 학과 학생회 여러분들 학생회 분들의 주최하에 간한 농군학교를 다녀왔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학과 1호 학번 1학년이신 분들은 세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혼란을 느껴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지 앞서 말했듯이 세터를 안 갔다고 하셨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껏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돼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 의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컨대 당사자들이 특정 의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면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호학번 김승구고요. 자연대 화학과인데 뭐 학생하고 뭐 관련 없는 그냥 조성원에서 공부하는 일반 학생입니다. 그 올해 일만 보자면은 그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좀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올해처럼 대학부모 측에서 1학생에 대한 요금이 밥값이 오르고 학생단체 관련해서 회칙을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뭐 2주 안에 반박 없으면 실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건도 있고 버스도 지금 통합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폐지가 됐고 뭐 사실 올해는 아닌 것 같지만은 몇 년 전에는 뭐 학과를 강제로 통폐합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특정 단과대 어떤 특정 공간을 뺏었다 뭐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기습적 본부 측에서 기습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일이 만약에 굳이 뭐 제가 나열한 이런 그 사건이 아닌 다른 건이더라도 그렇다면은 이거
만약 이런 본부가 폐쇄적인 이런 짓을 했을 때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사실 예전에 그 어떤 신문사분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 너나들이 본부 측에서는 끝까지 우리 학우들 편에 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학우들 편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뭐 실력 행사를 들어가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암행원사 본부 측에서는 뭐 공개적 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공개적 협상이 안 되고 본부가 지 멋대로 한다면은 본부가 비공개로 한다면 실력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력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양쪽에 좀 이렇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강조한 거 맞고요.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총학생회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따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가 학우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대학본부에서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화합과 그런 단합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뭐 대학본부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도 뭐 저희가 학생 편에 서서 건의를 하였을 때 부당한 행위로 부당한 이유로 저희를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다면 저희도 뭐 당연히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그냥 대학본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식인지 아니면 뭐 사실 이건 양쪽 모두에 묻고 싶습니다. 이거. 대학본부에서 저희가 그 아까도 한번 당위성과 당의 필요성과 학우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자료들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학우들의 의견 목소리를 모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그걸 큰 목소리로 만들어서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대학본부가 그런 이유나 모든 자료나 모든 목소리를 모은 거를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린다면은 저희도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갈 의향도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뭐 50%대 51%대 40, 51%대 49%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우들이 진짜 다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대더라도 학우들의 편에 서서 뭐 끝까지 갈 의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희 너나들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교 당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당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월권 행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실력 행사를 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공개 질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제 학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외로 지역 사회에 이제 보이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혹여는 이제 정말로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예컨대 학우들의 그 이익관계와 이제 협약에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라면은 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위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너나들이 측에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강조를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뭐 이것도 양쪽 모두에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들이 힘이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무한 경쟁으로만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같은 같은 부반 안에서 무슨 진짜 17명 안에서 그 중에 30%는 뭐 C2로 떨궈버려야 되고 이런 그 경쟁을 가속시키려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회 내지는 우리 모두가 뭉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서 양쪽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저만 이해를 못한 건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고 힘을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한 경쟁 관련 그런 문제로 저는 힘을 못 합치는 이유가 그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뭔가 아니다 이 부분은 정상이다 내지 문제가 있다 어떤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을 합친다는 것과 무한 경쟁이라는 건 반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힘을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한 경쟁의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사실 진짜 너무 대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 시험 점수 물론 시험 기간 끝났지만 이런 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려고만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면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 판단에 정책 토론회와 맞지는 않은 근본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듣고 아니면 다른 질문자님의 질문을 받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두 성분 모두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게 경쟁은 뭐 영어로도 있고 독일어로도 있고 어떻게 전 세계적 문제 아닌가요?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뭐 물론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총학생회장의 자격을 뭐 말씀하실 때 정책 토론인데 좀 쉽사리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무한 경쟁이라는 거는 어차피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아까 힘을 합치자는 거는 뭐 공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뭐 사람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살을 맞대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하다 보면 경쟁을 떠나서 같은 방면에 대해 또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면 무한 경쟁을 떠나서 다 같이 또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학생의 힘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학교 학우들의 지지와 참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까닭은 이제 학생회나 학생 자치국에 대한 학우들의 믿음이 이제 부족하고 혹은 이제 불신뢰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생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사회라는 데서도 이제 권력 관계의 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당국이 있는 거고 학교 당국 위에는 또 이제 교육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가라는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될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학생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연대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학생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학생의 존재 자체만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